오늘은 정찬성 대 오르테가 1편에 이어 오르테가 선수에 대한 분석과 경기 양상에 대해 총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브라이언 오르테가는 15전 14승 1패 11피니시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패더급 탑 컨텐더입니다. 승리 중 서브미션이 7번이나 될 정도로 주짓수 블랙벨트다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너 그레이시의 제자로도 유명한 오르테가의 타격과 그래플링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먼저 오르테가는 프로필상 신장 175cm에 리치 175cm로 패더급에서 평범한 체격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신장은 최소 177cm 이상, 리치는 180cm 정도는 가뿐히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확한 정보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르테가는 체격만 두고 보면 패더급에서 가장 큰 선수가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두꺼운 몸집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티아고 타바레즈를 제외하면 오르테가랑 붙었던 모든 상대들이 한 체급 이상 차이나 볼 정도로 월등한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월한 덩치를 바탕으로 한 오르테가의 타격에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잽입니다. 오르테가는 오소독스 스탠스를 더 자주 쓰기는 하지만 오소독스와 사우스포를 모두 사용합니다. 이때 스탠스와 상관없이 잽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 오르테가의 잽에는 허점이 꽤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긴 리치를 가지고 있는 오르테가는 팔을 내린 상태로 몸과 턱을 한 번에 커버하는 식의 스탠스나 크랩가드와 비슷한 형태의 스탠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 상태에서 잽을 내면 주먹이 어깨보다 아래에서 나오게 되고 오르테가는 어깨를 제대로 넣지 않고 팔로만 치는 경우가 많아서 잽을 칠 때 앞손 쪽의 앞면이 노출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턱을 당긴다거나 상체 움직임과 사이드 스텝으로 극복을 하고 있지만 오르테가는 본인이 잽 싸움을 자주 걸었음에도 오히려 손해를 봤던 순간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경험이 쌓일수록 오르테가의 타격적인 디테일은 UFC 초창기보다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잽과 앞발이 따로 놀았던 예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앞발 스텝과 잽이 같이 따라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르테가 역시 잽 싸움에 더욱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터프함입니다. 오르테가는 원거리에서 잽 싸움을 걸어주다가 상대의 펀치를 받고 카운터를 치는 꽤나 높은 수준의 타격전을 본인 스스로 고집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카운터를 노릴 때는 잘 먹혔던 적이 거의 없는 반면 맷집을 앞세워 발을 붙이고 터프하게 받아칠 때 더욱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테가는 1, 2라운드까지 수싸움과 카운터를 고집하며 밀리는 양상을 보여주다가 3라운드부터 맞으면서 들어가는 전진 압박으로 전략을 변경하고 전세를 역전시켰던 경험이 꽤 있었습니다. 흔한 말로 빠따가 강하고 타고난 강골과 지치지 않는 체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좀비 스타일로 전진하면서 몰아치는 식의 게임이 아주 위협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디테일의 부재입니다. 오르테가의 타격은 좋게 표현하면 선이 굵다고 할 수 있지만 공격이나 방어 모든 부분에서 디테일한 약점들이 아직은 많이 보이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드러나는 부분은 페인팅에 쉽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타격 수준이 높은 선수들의 경기일수록 가짜 공격이나 페인팅에 잘 반응하지 않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상대에게 자신의 습관이나 자신 있는 무기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르테가의 경기를 보면 상대의 미세한 상체 움직임이나 기본적인 스텝 페인팅에도 백스텝을 밟거나 몸이 반응하는 모습이 종종 드러났죠. 덧붙여 풋워크가 약한 오르테가는 상대에게 자신의 사각을 자주 내주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몇 번 강조했지만 오르테가는 이런 방어적인 부분에서의 약점들을 엄청난 맷집과 체력, 체격의 우위로 눌러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래플링입니다. 오르테가의 그래플링의 특징은 역시 주짓수에 있는데요. 주짓수 실력이 지나칠 정도로 상향 평준화된 요즘에는 서브미션 시도보다는 포지셔닝에 더욱 집중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오르테가는 아주 작은 기회에도 적극적인 서브미션 시도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하위 포지션으로 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실제로 가드 포지션이나 마운트를 뺏겨도 상대의 파운딩을 안정적으로 저지하는
한다거나 날카로운 서브미션 시도와 스윕을 통해 오히려 불리한 포지션을 역전시키는 그림을 매 경기마다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패더급에서의 주짓수 실력은 라이언 홀, 크론 그레이시와 더불어 압도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브라이언 오르테가에게 적극적으로 레슬링 싸움을 걸었던 상대는 타바레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슬링 실력의 우위를 보여주었던 타바레즈였지만 상위 포지션을 오랫동안 빼앗았음에도 오히려 오르테가의 팔꿈치에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파운딩이 막히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주짓수 실력을 갖추고 있는 오르테가입니다만 이를 받쳐줄 레슬링 실력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팔꿈치를 들고 상체와 무게중심을 뒤로 줬다가 카운터를 날린다거나 태클을 시도하는 클래식한 주짓대로의 테이크다운 방식을 가끔 보여주는 오르테가는 테이크다운 성공 확률이 높다고도 낮다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UFC 평균 레벨 정도의 레슬링 실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테이크다운에 크게 체력을 투자하기보다는 타격전 위주로 경기를 가져가면서 클린치나 스크램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서브미션 캐치를 노리는 쪽으로 시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르테가의 기량에 대해 짧게나마 분석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신 그 순서입니다. 정찬성 선수와 오르테가 선수의 경기 양상에 대해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앞서 혹시라도 정찬성 선수 분석편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찬성과 오르테가의 경기는 타격전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찬성 선수 입장에서는 오르테가의 서브미션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테이크다운 시도를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오르테가에게는 정 선수의 타격을 이끌어낼 만한 기술이 없어서 타이밍 태클을 노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라운드에서 타격전이 펼쳐질 텐데 생각보다 양 선수의 타격 기술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찬성 선수의 장점과 오르테가 선수의 약점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정찬성 선수 입장에서는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 꽤나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5대5 대치 상황입니다. 발을 붙이고 수싸움을 걸어주기를 좋아하는 정찬성 선수는 이번 역시 발을 붙이고 싸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르테가가 시작하자마자 힘을 잔뜩 싣고 난타전을 걸어오지 않는 이상 대치 상황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정 선수의 페인팅이나 가짜 공격에 모조리 반응할 것이고 오르테가의 패턴이 파악되자마자 잽을 타고 들어가 펀치를 맞출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오르테가의 앞손에는 허점이 많이 보여서 정 선수의 라이트 오버핸드가 자주 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잽 싸움이 아니더라도 오르테가는 대치 상황에서 손싸움을 먼저 걸어주기를 좋아하는데요. 지금까지 모습으로는 적극적으로 손싸움을 걸었던 건 오르테가였지만 딱히 이득을 봤던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찬성 선수는 패링이나 스타핑, 손싸움 기술도 아주 좋기 때문에 오르테가 입장에서는 원거리에서 정찬성 선수를 이길 만한 무기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르테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공격을 받으며 들어가는 근접전과 난타전입니다. 오르테가가 전진하며 거칠게 펀치를 날리는 상황에서 정찬성 선수의 안면에 펀치가 하나 두 개 정도가 걸칠 수는 있겠지만 머리 움직임과 사각을 잡아주면서 근접전 또한 재미를 보는 것은 정찬성 선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양 선수 모두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던 어퍼컷은 통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오르테가는 상체나 머리를 숙이기보다는 백스텝을 밟거나 무게중심을 뒤로 주는 편이고 정찬성 선수는 오르테가의 길로틴을 의식해서 업라이트 스탠스처럼 무게중심을 높게 잡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딱히 어퍼컷을 낼 만한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타격에서 정찬성 선수가 아주 많이 앞설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양 선수의 경기 양상은 크게 세 가지의 경우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초반에 KO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최근 정찬성 선수는 헤나토 모이카노와 프랭키 에드가를 전부 라운드 초반에 박살을 내버렸죠. 그런데 브라이언 오르테가는 이들보다 맷집에서 앞서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정찬성 선수에게 심하게 당할 만한 요인은 훨씬 더 많습니다. 마크 호미닉 전이나 모이카노 전에서 보여주었듯 집중력이 뛰어난 정찬성 선수에게 오르테가의 불안하고 어설픈 잽은 곧바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헤나토
쿠마모토 모이카노전처럼 한두 차례의 먼거리 공방을 마치고 나면 정 선수는 타이밍을 잡을 것이고, 그렇게 한 번의 진짜 공격으로 오르테가의 KO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판정까지 가는 경우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정찬성 선수는 접근전을 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근접전이나 클린치 상황을 피하면서 원거리 포인트 싸움 위주로 전략을 짜고 나올 수 있다는 말인데요. 금광불개의 맷집을 자랑하는 오르테가에게 KO를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체력적인 부담이 있고, 가까운 거리에서는 예상하기 힘든 각도나 타이밍에 유효타가 터지는 변수가 있는데, 자칫하다가 데미지를 입게 되면 그대로 서브미션까지 이어질 수 있어 먼 거리를 잡고 싸우는 게 정찬성 선수 입장에서는 딱히 불리한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 선수는 손해보지 않는 공격들 위주로 앞손과 뒷발을 살려주면서 툭툭 건드리다가 오르테가가 페인팅에 속을 때마다 데미지보다는 정확도 위주로 뒷손을 맞춰주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운드 후반으로 갈수록 터프하게 몰아치는 경향이 있는 오르테가라 몇 번의 불꽃이 튀기는 하겠지만, 정찬성 선수가 야이르 로드리게즈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영리한 움직임으로 경기를 지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정찬성 선수가 지는 경우입니다. 상상도 하기 싫네요. 하지만 뭐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니까요. 오르테가 입장에서는 경기를 이기려면 역시 스탠딩 타격전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격전에서 크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활발하게 사이드 스텝을 밟아주면서 정찬성 선수의 타겟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굳이 숫싸움을 섞어주지 않으면서 그동안 자주 선보였던 팔꿈치 커버링과 함께 무게중심을 뒤로 뺐다가 카운터나 태클을 간간히 노리는 식으로 1, 2, 3라운드를 버티는 운영을 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정 선수의 체력이 떨어질 수 있는 4라운드부터 전진 압박으로 경기 전략을 수정하고 최대한 진흙탕 싸움을 이끌어내면서 좋은 펀치나 서브미션 캐치를 노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브라이언 오르테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주 보여줬던 역전승을 했던 방식인 상대 체력이 떨어질 타이밍에 더 몰아붙이면서 서브미션으로 마무리를 짓는 그림이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첫 번째로 소개했던 시나리오죠. 라운드 초반 정찬성 선수의 KO가 터지지 않을까 감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편하게 다양한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코리안 좀비 정찬성 그리고 TCT 브라이언 오르테가의 경기에 대해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다음 타이틀전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제발 부디 꼭 정찬성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덧붙여 정찬성 선수의 눈부상이 얼른 완쾌되어 좋은 컨디션에서 싸울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코리안 좀비 만세!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